안녕하세요. 콘텐츠를 사랑하는 리뷰광입니다. 따끈따끈한 개봉작이죠. 오늘도 바로 보고 왔습니다. 믿기지 않지만 실제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실화를 나온 이 영화. 끝을 알 수 없는 일촉즉발의 비행에 함께 동행해 보시죠. 끝에는 저 리뷰광의 후기도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작품은 영화 하이제킹입니다. 이 영화는 1971년 대한민국 상공에서 벌어진 여객기 납치 사건을 다룬 영화입니다. 무려 영화 1987의 배우와 제작진이 합심하여 만든 작품으로 제작 단계에서부터 기대감이 매우 높았던 작품인데요. 영화 1987에서 조감독을 맡았던 김성환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고, 역시 1987의 작가였던 김경찬 작가가 각본가로 참여했습니다. 하정우, 여진구가 그때의 인연으로 주연을 맡았고요. 성동일, 최수빈 등 낯익은 배우들이 등장하죠. 특히 여진구 배우는 생애 처음으로 악역을 맡은 거라고 하는데요. 여진구 배우의 눈이 돌아간 삼백한 연기는 정말 일품이라고 느꼈습니다. 전투 비행 연습 중이던 베테랑 공군 태인과 동철. 갑작스러운 상부의 지시로 민항기를 쫓아갑니다. 민항기의 조종사는 태인의 사수였던 민수. 어떤 이유에선지 이북으로 직행 중인 민항기를 태인과 동철이 쫓으며 선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꿈쩍도 않는 민항기. 알고 보니 테러범으로부터 하이제킹당한 긴급 상황이었죠. 상부에서는 민항기의 엔진을 조준해 강제 착륙시키라고 하지만 탑승객을 걱정한 태인은 끝내 사격하지 못합니다. 결국 민항기는 그대로 납북되고 태인은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되죠. 2년의 시간이 흐르고 태인은 아직 돌아오지 못한 사수 민수의 가족을 제 가족처럼 돌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판단으로 아직껏 송환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죄의식 때문이었죠. 태인은 공군 전역 후 현재 여객기의 부기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건으로 태인은 동료들에게 고문관으로 무시당하는 상태였는데요. 어쨌건 오늘도 서울로 향하는 민항기의 부기장으로 탑승한 태인. 그의 옆에는 유일하게 자신을 믿어주는 기장 규식이 있습니다. 여느 때처럼 무난한 비행을 하던 둘. 갑자기 탑승객 중 한 명인 용대가 의미심장한 외침과 함께 사제 폭탄을 투척합니다. 셋, 둘, 하나. 한 개는 여객기 안에 타고 있던 보안관에게, 다른 한 개는 조종실로 통하는 철문에 말이죠. 이로 인해 보안관은 기절하고 조종실을 지키는 유일한 철문은 그대로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데요.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된 여객기. 이 폭탄으로 바닥에 구멍이 난 여객기는 위험천만한 비행을 하게 되고, 용대의 협박에 여객기는 과거의 그날처럼 이북으로 향하게 됩니다. 미친 듯이 날뛰는 테러범 용대로 인해 기장인 규식은 눈에 큰 상처를 입고 혼자서는 조종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죠. 몇몇 용기 있는 탑승객이 용대를 제압하려 하지만 이는 용대를 더욱 흥분하게 만들고 침착하게 대응하던 태인마저 용대로 인해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 사이 여객기는 어느덧 휴전선에 근접하고 이대로면 그대로 납북되는 위험천만한 상황. 이제 남쪽으로 선회하라. 신분증 다 파기시켜. 못 돌아올 수도 있어. 이를 막고자 대한민국 공군이 급파됩니다. 마치 과거의 그날처럼 태인의 여객기를 제압하러 출동한 공군은 계속해서 강제 착륙을 지시하고, 태인의 뒤에는 용대가 폭탄과 총으로 위협하며 계속 북진할 것을 강요합니다. 겨우 정신을 차린 보안관과 여전히 사람들을 해하려는 테러범, 그리고 눈도 보이지 않는 치명상을 입은 조종사. 과연 이 여객기는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대체 용대는 왜 이런 극악무도한 테러를 벌인 걸까요? 돌이킬 수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 경계선을 넘어야 사는 자와 물러설 수 없는 위기 앞에 경계선에서 돌아가야만 하는 자. 1971년 대한민국 상공에서 벌어진 여객기 납치 사건을 다룬 영화 하이제킹이었습니다. 비행기라는 한정된 공간 속 끝을 알 수 없는 일촉즉발 비행은 영화를 보는 내내 끊임없이 고도의 긴장감을 선사했습니다. 실제로 1971년 당시에는 전 세계적으로 공중 납치극, 즉 하이제킹이 굉장히 빈번했다고 하는데요. 매주 한두 차례씩 사건이 발생할 정도였다고 하네요. 한국에서는 1970년 112기 납치 사건 이후 당시 여객기 규정에는 한 명의 총기를 무장한 보안관이 탑승하고 조종실 쓰임로에는 철문을 설치하는 등의 보안이 이루어졌지만
고작 1년 지난 1971년 F-27기는 이 영화에서처럼 하이제킹을 피할 수 없었죠. F-27기 테러 사건의 실제 테러범은 23살 김상태로 아버지와 형이 인민군이었다는 이유로 빨갱이 집안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았다고 합니다. 전교 1등을 할 만큼 수재였으나 낙인으로 인해 중2 때 자퇴를 하고 억울한 감옥살이도 하게 됐다고 하네요. 이때 그의 어머니는 그를 기다리다 굶어 죽고 말죠. 이런 시대상이 김상태라는 괴물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테러 사건 당시 최천일 보안관은 김성태가 잠시 창문을 확인하는 순간 권총으로 김상태의 이마를 저격했습니다. 다행히 김상태는 그대로 즉사했지만 그의 손에 들려있던 사제 폭탄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그만 점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공군 전역 후 수습 조종사로 있던 전명세 기장이 몸을 날려 폭탄을 덮었고 전명세 기장은 왼팔과 오른다리가 그대로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긴급 수술을 위해 서울로 이송하는 헬기 안에서 전명세 기장은 승객이 위험하다, 폭탄, 폭탄 이라는 외침과 함께 눈을 감으셨다고 하죠. 마지막 순간까지 탑승객들을 걱정한 진정한 영웅이라고 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명세 기장 덕분에 승객들 대부분은 가벼운 부상만 입었고 끝까지 테러범을 굴하지 않은 이강은 기장, 최석자 승무원은 중상에 그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리뷰강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 영화의 공식 예고편 틀어드리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기장입니다. 충돌에 대비해 안전띠를 확인해 주시고 고개를 숙여 주십시오. 지금부터 이 비행기 이북 간다. 휴대선 통과 5초 전 4, 3, 2, 1. 셋, 둘, 하나. 뭐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하이제킹 상황이야. 지금부터 이 비행기 이북 간다. 즉시 남쪽으로 선회하라. 이거 놓치면 터친다. 승객들은 다치게 하지 마. 제발 부탁이야. 신분증 다 파기시켜. 못 돌아올 수도 있어. 이북의 가이드. 이제 피할 방법이 없어. 국제